When I dream of you, baby,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I can be the singer or the clown in any room. I can call up someone to take me to the moon. I can put my makeup on and drive the men insane. I can go to bed alone and never know his name. But when I dream of you. 예, 제가 마이크 꺼놓고 혼자 막 뭐라고 계속 떠들었네요. 예. 제가 이제 컨디션이 뭐 그렇게 오늘 좋은 편이 아니라서, 예,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제대로 응대를 못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냥 뭐 사주 봐드리는 건 다음에 좀 봐드리기로 하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운이 딸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적극적으로 좀 응대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낮에 너무 시달렸어요. 제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좀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래서 좀 시달려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차피 이제 좀 시간 남았는데 남은 시간 제가 이제 이 대운에서 지혜로라는 어떤 글을 쓰면서 이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썼을 텐데 그 글의 의미를 좀 한번 되새겨 보고요. 이제 좀 명리학 대운 외 해석에 좀 바른 이해를 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주학적으로 대운이란 10년의 인간의 인생을 주관하는 환경을 말한다. 이 글씨가 문맥이 이상하네요. 그 10년간의 간지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사주 보는 방법은 천간지지로 5년 5년씩 끊어보는 학설이 있었으나 그것은 대운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흥미로운 얘기요. 예. 대전에서 강의합니다. 예, 뭐 동영상도 지금 다시 제작 중이고요. 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얘기는 제가 좀 생각날 때마다 부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뭐 많은 일들이 좀 있었죠. 많은 일들이. 근데 지금 요거 읽는 시간이니까 뭐 보통 대운 보실 때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갑자, 을축, 병인 뭐 이렇게 이제 대운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이게 목대운, 수대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이거 목대운, 토대운, 예? 화대운,
목대운 이렇게 뭐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 갑이다 그럼 목대운 이게 한 5년 잡고 자대운 5년 잡고 뭐 이렇게 잡으시는가요? 휴먼 6님 뭐 저 이거 뭐 역학도 하신다는데 어떻게 보통 대운 그 해석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이제 통째로 5년 5년 끊어서 보는데 그게 완전히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원래 이제 간지를 통으로 해서 이 갑자대운은 그 갑자의 상을 갖는다는 의미죠. 갑자의 상. 그 대운 10년간 나는 갑자라는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 뜻이지 목대운 수대운이 아니거든요. 이걸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의 상이 뭡니까? 자월에 자월에 동짓달이죠. 아주 이렇게 좀 추운 시절에 만물이 다 얼어붙어 가지고 꽁꽁 얼어 있는 시기에 나는 새로운 어떤 이상, 비전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어떻게 돼? 모양은 한적한 시골이나 외진데 이렇게 박혀가지고 거의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곳,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도시에 있다면은 뭐 밤이나 그 연구실 같은 거 한 자리에 이렇게 사무실 같은데 터 잡아놓고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먹고 사는데 그 속에서 뭐예요? 뭔가 새로운 어떤 희망의 꿈을 계획하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서 이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 대운 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길이 될지 흉이 될지는 모를 일이죠. 네.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대운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거 만나는 거고, 운이, 용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갑자를 잘 쓸 것이냐, 못 쓸 것이냐는 이런 이제 사주의 그 채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갑자 대운에는 잘 안 망해요. 일단, 망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좀, 욕은 먹어도 망하진 않습니다. 잘. 갑자라는 형태 자체가. 네, 망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동짓달의 활동성 자체가 어떻게 돼요? 활동성 자체가 경색되어 있죠. 그럼요, 육식갑자의 그 물리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렇죠, 황금사관님. 제대로 벌리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 간목이 있어가지고 엉뚱한 일을 좀 벌립니다. 엉뚱한 일을 벌려서 그것 때문에 잠시 좀 이렇게 신경 쓰이고 조금 돈 좀 나가고 그런 거는 있지만 홀랑 말아먹을 운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월에 우리가 뭐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월에 보통은 이제 그 가을 추수가 끝나고 자월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이삭 줍기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의 열매, 겨울에 먹을 것들을 좀 구하러 다니죠. 자연에서는. 보통 자월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칡 같은 거 캐러 다니죠, 칡. 예? 예. 그런 거 캐러 다니고. 그러니까, 대체로, 그 인간 활동 자체가, 무리하게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죠. 무리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 가셔야 돼요, 휴먼 형님. 무리하게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망할 일이 있어요. 예, 조금 어렵긴 해도 망하지는 않는다예요. 예. 벌써 대운의 어떤 그 글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암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큰 부자 되거나 큰 저기 홀랑 망하려 그러면 어떤 대운에, 예, 보통 뭐 이렇게 범대운 같은 거, 오대운 같은 거, 미대운 같은 거, 이런 거 만나야 이제 흥할 놈은 팍 흥하고 망할 놈은 홀랑 망하죠. 왜요? 일단 스케일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여기서 저 밑에서 내가 원래 재산이 한 3억 있었는데 1억 들어서 슈퍼나 하고 있는데, 예? 슈퍼나 하고 있는데 내가 부도날 일이 있어요. 장사가 조금 안 되면 안 되고 조금 되면 되고 그런 식이지. 그렇죠, 휴먼6님. 아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축대운에, 개축대운에 뭐예요? 생각도 바닥이고 생각도 경색돼 있고 행동도 경색돼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일을 스스로 벌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끙끙 앓고 있죠. 근데 뭐요? 통장에 돈이 없냐? 있어. 근데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 치워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왜냐면은, 예? 저보다 훨씬 돈도 많고 먹고 살만한 분이 나같이 없는 사람한테 뭘 물어보니까 나는 더 우울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특징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축월은 자월하고 뭐가 틀려요? 축월은 이제 앞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놈이에요. 튀어나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휴먼6님이 개축대운이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웅크려져 있지만 이 속에서는, 예?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예? 축 다음에 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에서 튀어나가죠. 예, 그러니까 축까지는 이제 크게, 예, 경제적으로 뭐 어떤 그 기둥사의 어떤 폭이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축월이 보통 소환절이죠. 소환절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산에 가보면요, 이렇게 눈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 왔을 때는 꽁꽁 얼잖아요. 소환절에 제일 추우니까. 근데 눈이 이제 딱 이제 사만사원으로 기온이 풀려가잖아요, 점점. 그때 보면은 이제 기온이 풀리면서 이렇게 흙이 약간 뜹니다. 기온이 떠요, 이렇게. 그걸 뜬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등산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등산화로 밟으면은 흙이 뿌득 하면서 들어가죠. 그런 거 느껴보셨죠, 겨울에? 예. 흙이 왜 들렸냔 말이에요. 벌써 땅속에서는 기운이 들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월에서부터 이제 기운의 반전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 현상으로서 그 기운의 어떤 글자의 특징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좀 이해하시기가 빨라요. 대운을 그렇게 이제 10년씩 끊어보는 논리 자체가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말이 안 되고, 왜냐면은 이게 형이상 상적인 거, 어떤 그 우리가 정신적인 거 있죠. 형이상적인 거, 상적인 거, 그 다음에 형적인 거, 이것이 서로가 완벽하게 뭉쳤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신하고 육체하고 뭉쳐야 완벽한 사람이지, 어느 한쪽만 있어갖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모든 형체는 저렇게 상적인 것과 형적인 것들이 조화가 됐을 때 완벽한 하나의 짝이지, 어떻게 저것을 잘라서 보냐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천간 지지도 없는 사주풀이는 그 고물상에나 갖다 주면 돼요. 제가 좀 심한 소리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그게 그런 사주풀이가 한 80% 90%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최초에 누가 그렇게 그 학설을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바라보면은 엉터리야, 엉터리. 예.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좀 강하게 나가야 싸워서라도 좀 어떻게 바꿔놔야죠. 제대로 좀 이해하시라고. 우주변화 원리 보면은 그게 그냥 나오는데 왜 그걸 모르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살펴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배울 때도 그렇게 배우시니까 또 우리 선생님 배워가지고 딴 사람 알려줄 때 또 똑같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배울 때. 예. 근데 저는 의문점을 가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은 천간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지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신이 중요해요, 몸뚱이가 중요해요? 정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천간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정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몸뚱이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고, 뭐요? 몸과 정신이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몸과 정신이.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예? 그 천간, 그 형상적인 것들은 인간의 정신이나 그런 기운들을 볼 때 그걸 보는 거고, 지지적인 것은, 예, 그 사람의 어떤 현실적인 변화나 움직임, 뭐 이런, 맞닿는 어떤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 안 한 것이 없죠. 그렇죠. 둘 다 봐야 되죠. 그러니까 7대3이다 이런 것도 6대4, 6대4다, 7대3이다, 반대로 3대7이다 이런 얘기들 자체가 간지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소치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간지가 뭔지도.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간지에 관해서 연구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아주 친절하게 카페에다가 또 실전 강좌방에다가 여기 어디요? 기초 여기 실전 강좌방에다가 이렇게 월별로 60갑자를 대략적인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가서 보시면 돼요. 보시고 그거에 대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제가 갑자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머릿속에서 계절의 느낌, 모양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토화작용이요? 토화작용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토화작용이잖아요. 토화작용. 커피 중독님. 이게, 토화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인간이 몸뚱이가 없었죠. 근데 이 살이 어디서 왔어요? 이 살이 어디서 왔냐고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생겼습니까? 흙에서 왔죠. 결국 흙이 변해서 이렇게 형상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토화작용.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변화, 이 토가 변해서 변화하는 화생의 이치를 설명한 게 토화작용이에요. 그게 환극이고, 환극의 어떤 변화작용. 네,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은 토화작용과는 전혀 지금 토화작용의 개념을 놓고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도 여기다 써놨죠. 이원적 객체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만물의 성립은 이원적이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것은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즉 본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제 이 말을 이해되셨죠?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렇죠, 케이플립? 당연한 거죠. 모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컵이 있다. 컵에 형체가 있고 그 속에는 컵을 만든 사람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예.
정신과 육체, 상징과 현상, 물질, 정신과 물질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운의 변화는 정신과 환경의 변화를 말한다. 토화작용. 그거를 이제 토화작용의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이다 하면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개념에서 꼭 설명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그 변화작용, 계절의 변화작용에 의해서 그 삼양삼음, 그러니까 양기가 늘고 줄어드는 것에, 또 그것에 대한 간지를 이렇게 올렸을 때의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운 변할 때 사람의 환경이 이제 크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즉 대운이 바뀐다는 것은 정신적인 큰 변화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싫었던 게 좋고 좋았던 게 싫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운이 이제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환경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운이 아까 우리 그 휴먼 육림처럼 뭐 예를 들면 개축에서 갑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죠. 오행적 색깔이나 음양적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죠. 기온은 한 칸 움직였지만 오행적 색깔이 완전히 변화했단 말이죠. 그러면 인생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무슨 뭐 임자에서 개축 변할 때는 약간 변하는 거죠. 약간. 근데 개축에서 갑이는 완전히 색깔이 바뀌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경진대운 들어오면서 역학 시작했는데 작년에 그 신사대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대운 변화 이후 정신에 대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라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이 대운의 변화구나. 확실하구나. 대운, 그러니까 역학 시작하고 대운이 처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운 자체는 그 해의 감정의 변화죠. 대운은 큰 환경적 자기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대운의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생긴 것도 바뀝니다. 얼굴 색깔도 바뀌고 빛깔도 바뀌고 옷차림도 바뀌게 돼요. 왜?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공에서 일항이 하나의 기운이 태동을 하는 것이 만가지로 만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 바뀐다는 것은 마음 하나 바뀐 거예요. 마음 하나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마음 바뀐 거에 빗대어서 좋다 나쁘다의 구분을 짝짝짝짝 짓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직업이 됐건 어떤 옷차림, 얼굴색 다 바뀌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다만 그것이 임하는 명제에 임하면 따라 좋고 나쁘다 생각하는 것이 그 본질은 흉할 것도 길할 것도 없을 뿐이다. 아까 뭐 그 얘기하고 괴를 같이 하죠. 뭐 경쟁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하고 같이 하고,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현재 명예나 물질을 많이 시중하기 때문에 명예나 물질이 약해지면 안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반대 이면을 보면 물질이 줄어들수록 여유가 생기고 자기만의 시간이 많아진다. 보통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왕하다고 치면은요, 재성이 왕하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바쁘죠. 재성 왕하면 관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예요? 인성이죠. 육친적으로 인성이라는 것은 이게 휴식이에요. 휴식이고 여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냐고 바쁘면 여유가 사람이 없어지죠.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황폐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자연은 영원히 경제활동만 하게 놔두지 않는단 말이죠. 시간이 되면 이 인성의 이제 이 덩어리가 커져서
재성의 규모는 이제 약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쉬라는 얘기예요, 쉬라는. 근데 이제 요런 거 이제 재 흐름이 약해지면 일반적으로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좀 쉬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제 쉬어서 좋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저도 한 2달 쉬었다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반대로 쉬니까 어떻게 돼요? 통장에 돈이 줄어들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쉬어줄 때 잘 쉬어줘야, 쉬어줄 때 잘 쉬어줘야 다시 이제 돈 벌 때 또 잘 법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확실히 추워줘야 여름에 어떻게 돼요? 여름에 만물이 이게 또 농사가 잘 되죠. 풍년이 들죠. 그러니까 눈 많이 오면은 풍년 든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 음양의 이치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만물의 입장에 치우쳐서 뭐 이제 어렵다 어쩐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집에 대학생이 2명이에요. 가족이 딸려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하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욕심이죠. 욕심이지. 아니 도저히 학교 못 보낼 것 같으면 안 보내면 되잖아. 쉬었다 가라면 되잖아. 근데 왜 못 쉬게 해요? 내 아이가 경쟁에서 질까봐. 그렇죠? 경쟁에서 질까봐. 휴학하면 안 되는, 큰일 나는지 알죠? 도저히 상황이 안 되면 뭐 쉬어야지 어떻게 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쉬어주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고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고가. 괴로움이. 자연은 가다 쉬다를 반복하는데 인간의 욕심은 어디에요? 끝까지 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마음 공부의 이치와 지금 엮어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어떤 대운도 사실은 괴로운 대운은 없다. 이제 정말 괴로운 대운이 있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괴로운 대운이 뭐냐면요. 할 일 없는 대운이 가장 괴롭습니다. 할 일 없는 대운. 물론 근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할 일이 없는 것도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할 일 없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도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은 괜찮죠. 그게 이제 괴로울 게 하나도 없죠. 쉬어도 재밌게 쉴 수가 있죠. 할 일 없는 간지의 특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풀님. 자기 사주팔자가 어우러지지 못하는 대운이 왔을 때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사주 하나 썼는데, 계유대운, 계유팔자, 계유일간팔자, 을묘대운에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분한테. 을묘대운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다 규정할 수 없는 대운이다. 근데 이제 정사저기에서 있나요? 이거 이사주죠. 을묘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재물 축적을 많이 이루는 운이에요. 그 전에. 그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은 축적을 많이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한 템포 쉬었다 가라고 을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병진 지금 대운 온 지 한 2, 3년 됐거든요. 벌써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돈 벌고 나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게 좀 자유롭게, 그동안 꽁꽁 묶여가지고 살았으니까, 꽁꽁 묶여갖고 살았으니까 좀 자유롭고 펼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에 묶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꾸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 축적만 잘 해놓으시면 한 10년간 먹고 살 돈을 쓰면서도 살면서도 즐겁게 먹고 쓰실 수가 있으니까 저장을 잘 해놓으시라 라고 이제 말씀을 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갑인이 왔을 때 새로운
적이 생기게 되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누구나 인생을 아무리 이 사람이요, 이분이 강남에서 이제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예. 강남에서 잘 나가시는 분인데, 예. 꽤나 이제 재물도 많이 하셨고 이제 그랬죠.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 대운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바뀌었다는 것이며, 그것이 재물이건 명예건 휴식이건 모두 사욕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욕망을 잠재우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을 소냐. 붓다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원래 있는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그 말씀드렸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한테 일이 온다면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휴식이 온다면 휴식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주의 질서를 알아간다는 것은 서서히 지혜를 얻어간다는 것이니, 동양의 고성,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덧 붓다의 마음이 알게 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손꼽아 기다려본다. 이렇게 정의원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대운에 관해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대운을 바라보는 것도요, 이제 뭐 그냥 제가, 그러니까 저는 상담할 때 그러는 거예요. 상담할 때 그냥 막연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뭘 어때, 어떠기는 그냥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어떤 거지 지금. 그렇죠? 물어보세요. 그러죠. 재물을 말하는 겁니까? 휴식을 말하는 겁니까?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기륭화복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